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영업 양도에 대해서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아주 꽉, 네, 인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병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또 배웠던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조문과 이론 이제 마무리 좀 하면, 이번 시간이 마무리 좀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합병이라고 있는데, 합병은, 이렇게 상법, 다 이제 상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특별 계약으로서 이제 회사와 회사가 이루어집니다. 회사와 회사. 우리 M&A 이렇게 말하죠. M&A. M&A 많이 들어보셨죠? 음. 영업 양도는 이제 개인도 할 수 있고 또는 회사끼리 할 수 있고 회사와 회사도 할 수 있고 개인과 개인 어느 이제 경우의 수가 다 많은 거예요. 알았죠? 네. 개별적 이전이 불필요하고 포괄적 이전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 합병은 안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일부 양도도 되고 이제 개별적 이전이 필요합니다. 등기도 따로 정기고 인도도 하고 뭐 이제 근로관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자, 그다음에 뭐 계약서가 필요한데 얘는 필요 없어요. 예, 즉 이제 합병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게 요식행위지만 이제 영업 양도는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청약과 의사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기 때문에 부도식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게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등기사항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영업 양도는 이제 경업 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생한 되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이제 약육 강식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로 어떻게 해요? 뭐 못 줘먹어서 안달이 난 거죠. 이제 큰 회사가 이제 M&A 합병 전문 회사가 다른 회사가 먹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M&A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공부하고 이제 뭐 회사를 이제 합병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데 좀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영업 양도에 따른 효과를 보시면 영업 양도 절차는 양도인은 상인이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양수인은 상인과 비상인 다 불문하고, 그쵸? 상인이 되고 비상인이 되고,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상인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영업 양도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 합의에 속하는 거예요. 계약서는 이제 증거 자료로 쓰고 이렇게 작성돼야지만 성립하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합니다. 뭐 사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가 나 이거 10억에 사겠어요? 네, 10억에 살게요. 이렇게 하면 영업양도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럼 이제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어떻게 돼요? 이행되죠. 그 다음에 계약은 이제 다 이행됐으면 소멸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왜? 나중에 증거자료,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계약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법은 회사의 영업 양도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의사결정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물적 계산 무슨 계산인지 아시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저번에 물적 계산은 바로 주식 유한 책임자였죠. 얘들은 이제 주총의 특별 결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원총회도 있죠. 아니, 주식 회사의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원총회란 말은 유한회사와 유한 책임회사 이런 경우가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영업 양도 계약은 이제 채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개별적 이전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말이냐, 이제 여기 보시면 참고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성립은 어떻게 하나? 의사 표시 합치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이행됩니다. 넘겨줄 거 넘겨주고 돈 받을 거 돈 받고.
그러면 이제 모든 목적을 다 달성했을 때, 법률 효과가 완전히 달성했을 때, 계약은 계약에 소멸되는 거죠. 그럼 이 양도 계약이 계속 있어야 돼? 10억에 살래? 알았어. 이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면 소멸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 돈가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돈, 음식이 나오고, 먹고 돈을 내고, 그럼 그 계약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 만약에 그 계약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돈가스 주세요. 돈가스 주세요. 네, 네, 네. 돈가스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종이 365일 그래 해요. 그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은 성립하고 이행하고 된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돈가스 먹을 때도 우리 계약서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 모든 계약은 이렇게 구두 계약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나중에 뭐 되는 거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영수증을 받잖아.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되는 거지. 응? 또 계약서를 쓰든가. 그렇다고 택시나 버스 타고 짜증 타는데 뭐 계약서를 써요? 쓸 수도 있지. 근데 시험 많이 걸리잖아. 안 하잖아. 그런 얘기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됐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 양도의 효과를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벌써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또 보고, 또 조문 보면 3번 보는 거야.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진짜 이걸 모른다. 난 몰라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상법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병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상 채권자, 채무자, 어떻게 해요? 보호 규정을 준다. 즉, 영업상 채권자란 말은 아까 양도인의 채권자, 양도인의 채무자의 보호 규정을 준다.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 제41조죠. 상법 제41조에 양수인 보호 약정이 있을 땐 20년간, 없을 땐 10년간 경업 금지를 해야 돼. 동일하게, 동일하거나 동일한 행정구역, 비슷하면 안 돼. 동일하거나 동일한 행정구역, 동종영업으로, 동동동, 양도한 영업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그다음에 대체 관계에 있는 영업까지 포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세요. 오케이 마트를 넘기면서 뭐, 예스 마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식자재 창고 같은 거 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야채 가게 뭐 유통업을 하거나, 이런 거 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네. 자,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냐? 개인 상인은 양도인, 회사는 회사 자체가 되겠죠? 당연하죠. 양도인이 부담한다. 경업 금지만 규정되어 있어요. 경업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위법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걸 아까 뭐랬어? 입법 불기. 그러면 경업 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입법의 불기예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빨리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명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지. 네.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영업상 채권자 보호, 갑보되죠, 갑보. 그럼 여기는 누구 보호하는 거야? 양수인.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누굴 보호하는 거야? 양수인 보호지. 그냥 채권자 보호. 시지를 보세요. 따로따로 개별적 이전을 하죠. 이전 재산의 채무인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 인수가 없다면 영업 양도라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뭐 산게 죄야? 그러나 양수인이 상호를 적용하거나 채, 그걸 적용하더라도 채무 인수의 강구를 낸 경우는 외관의 법률에 따라서 채무를 진다. 책임을 진다. 그 상법 몇 조? 42조 이하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야. 앞에 걸 이제 보세요. 이제 이런 걸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우리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 봐봐봐. 개개의 재산이 따로 이전한다. 개별적 이전이야. 이전된 재산이 채무인 경우. 나한테 내가 샀는데 채무까지 샀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라 하더라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갑에 대한 채무, 영업상 채무, 갑의 채무, 갑의 돈을 갚아야 돼. 누가? A가. 그럼 그걸 내가 B가 갚아야 돼? 채무 인수가 없다면 내가 인수 안 했어. 그죠? 양순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 이해됐지?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왜 갑의 걸까지 져야 돼? 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없어. 그런데
수령하거나 채무 인수 강구. 내가 이걸 안아서 샀다. 싸게 샀다. 대신 네 채무를 내가 안고 샀다. 이래 돼서 이럴 땐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예. 그러면 이 양수인의 변제 책임 요건. 양수인이 언제 책임을 짓냐? 상호를 소등했을 때. 42조 제1항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채무 인수 강구. 금반환 원칙에 따라서 외관을 야기했기 때문에 불적용을 하더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야간을 얘기했단 말은 내가 갚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자기가. 채무 인수의 강고는 이거 언제 거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적용시. 맞아. 상호 불적용시. 영업으로 인한 채권. 당연히 영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채권. 영업이 아닌 것은 아니야. 뭐 불법행위 이런 거 아니야. 거래행위, 영업행위에 대해서. 제3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양도인과 직접 거래한 채권자. 밥. 양도인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도 포함합니다. 아까 누구? 누구? 알았지? 예. 제3자가 선이란 말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떤 거야? 뭐 양도 대꾸도나 이런 것들. 예. 자,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보세요. 그다음에 양수인의 변제 책임. 양도인과 양수인은 불인정인데 책임을 했죠. 법적 책임을 했어요. 그래서 양수인 재산의 강제 집행은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성격 뭔 죄인데 양수인 재산의 강제 집행을 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불인정인데 책임을 지는 거야. 알았지? 왜 책임을 진다고? 아까 우리 봤잖아. 예. 올라가 볼게요. 요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요거. 이해됐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면책 보세요. 면책. 제42조, 제2항. 이거 뒷자리 빠졌죠, 제가?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지체 없이 등기하거나, 양수인이 등기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즉시 통지합니다. 이럴 때 면책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응? 양수인이 상호를 수령하는 경우라도, 알았죠? 등기하거나 통지하면 면책된다. 이해됐죠? 네. 저 없이. 자, 그 다음에 양수인이 변제 책임 있는 경우는 양도인의 재산에 대한 채무는 갑에 대한 채무는 영업 양도 또는 강고 통지 후 영업 양도 강고 통지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면 양수인이 어쩔 수 없이 변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줄 때까지 책임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알았죠? 양도한 후 그다음에 강고 통지 그다음에 채무인수 강고에 대해서 2년이 경과하면 소멸돼. 2년 동안 돈을 받으러 와야지. 안 받으러 오면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그 내용을 이해하면 이런 것도 이제 이해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영업상태 채무자의 보호 보세요. 이제 43조. 양수인이 상호 소경 시에만 주는데, 강고 통지시는, 강고 통지시는 불면되고, 그 다음에 불소경 시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채무자가 선이고 중대한 가식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할 때 그 효력이 있다. 별도의 양도인한테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일종 변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즉, 채권 양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채권 양도. 음. 니도 4배, 니도 채권을 양도했어. 채권을 양도. 이 받을 돈 이 사람, 즉 이거야. 채권을 양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A가 B에게 채권 양도했다. 양도, 양도를 한 경우. 즉, 아까 사례에서 을이죠. 네. 음, 을에게, 여러분, A가 2억을 받을 것을, 그래요? 음, 미리 이렇게, 음, 통지를 했다. 이런 경우는 적용 안 돼. 이런 게 없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런 식이야. 맞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채권 양도가 민법제 450조인데,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A가 임대인 집주인이고, 임대인, 그 다음에 B가 임차인, 이 누구야? 세입자지. 계약 조건, 보증금 2천만 원, 월 20만 원, 월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어. 월세 계약을 했다, 이 말인데, 임대차. 그런데 이제 B가 C에게 돈 2천만 원을 소비대차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B가, 그래서 이제 B는 소비차주, 이제 빌려주는 사람은 소비대주. 그래서 C- C가 B에게 변제 상환을 요구했어요. 그럼 B가 지금 돈이 없어. B가 C에게 보증금, 여기 2천만 원, 여기 보증금 있었죠? 예. 여기 2천만 원을 주겠다 합의했어. 이게 바로 합의를 하면 이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채권 양도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보증금은 합의를 통해서 A가 B에게 줘야 될 채권이 어떻게? A가 C에게 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A가 이런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지 당연히. 이럴 때 보증금에 대해서 A 채무자. 그럼 보증금에 대해서는 A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 되고 얘는 채권자가 되는 거야. 그죠? 채권자가 되지만 이제 얘가 얘에게 돈을 넘겼잖아. 그지?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얘는 뭐 채무자. B는 넘겼으니까 양도인. 얘는 양수인이야. 이거 채권 양도해. 그래서 B가 A에게 통지를 합니다. 알려주죠? 어떻게? 보증금을 C에게 주라. 이게 채권 양도야. 채권 양도. 이해됐어? 그럼 이것도 똑같아. 그럼 이거 보세요. A가 B에게, 뭐 하는 거야? 둘이 이제, 야, 너 넘긴다 했을 때, 우리 그 채권을 얘에게 줘야 되는 거 알아? 몰라? 모르지. 예금 통지하면 되는데, 보세요. 통지 시에는 그런 게 불임금 변제했잖아. 그럼 이런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즉,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자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런 경우가 아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이게 채권 양도야. 이거 기억하시면 돼. 이해되셨죠? 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채무자를 보호할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채권 양도까지 했는데 이거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고 이런 요건, 상호 소경 시에 가실 없이, 중대한 가실 없이 이렇게 선의이면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중대한 가실 없을 때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우리 중대한 가실이 아니라 그냥 가실이 있었어요. 그 가실은 뭐예요? 부실 등기에, 이게 지금 몇 페이지야? 26페이지죠. 잠깐만, 다시 26페이지 볼게요. 칸이 좀 늘어나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보충되는 거 여러분 치워 넣으세요. 네. 이게 맞죠? 우리가 때, 이 부실 등기에 해석해서, 때는 어떻게, 중과실이 아니고, 뭐다, 고의 또는 과실이다. 이런 거,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알았죠? 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강구하거나 통지할 때는 알려주면 안 되고 몰랐을 때 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이고 중과실이 뭘 모를 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럼 뭐야? 또 불인정, 또 통지시, 또 뭐야? 불소경.
불수경시도 안 되는 거지. 상호수경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선이어야 돼. 그럼 알려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채권 양도가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문을 보면서 이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착 차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보는 거야. 자, 보세요, 이제.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얘는 뭐다? 아, 그렇지. 양수인을 보호하는 입장이구나.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동인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암기해야 뿐인데, 이거 굳이 암기 안 해도 돼요. 봐봐요. 그래서 영업. 여기서 영업은 무슨 영업? 객관적 의미 영업을 했잖아. 그럼 뭐야? 주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재산적 총체를 넘기는 거로 말했죠. 영업 양도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럼 뭐야? 양도인과 양순이 약정 안 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양도인은 10년간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강력시와 인접 특별시 강력시 시공에서 동정영업을 못한다. 동인동, 동인동. 동인동. 그랬죠? 동인동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인동 안 된다. 양도인이 동정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때, 일단 약정이 없었죠. 얘는 약정했어. 이럴 때는 공동 인정. 그치? 알았죠? 동일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때는 동일한 또는 인접, 동인, 동인, 동인 못한다. 20년간. 20년. 그래서 조문 보세요. 이랑 10년간 못하고 약정하지 않으면 약정이 있을 때는 20년간 동일 지역, 인접 지역에서도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끝이야, 끝.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CF 보세요, 제가. 제41조 경업 금지만 규정하고 그 위반 시 어떤 죄도 없다. 입법의 불구야. 그렇더라도 손해배상과 경업 중지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중에 어떻게 이표에다가 사망을 적든지 이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 및 경업 금지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42조 소경하는 경우에 했을 때 이거 법정 책임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제 이랑 양수인이 이 B가 양도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 적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이 영업은 객관적입니다. 영업으로 제3자 채권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다. 그 원칙은 뭐야? 원칙 책임이 있다. 원칙 뭐야? 원칙 법정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42조 책임이다 그랬죠? 법정 책임을 지는 거야. 법정 책임. 원칙이 수령했을 때. 전항의 경우 상호 수경 시 양수인이 영업받은 지체 없이 양도인에 대해서 양수인이 등기하거나 그죠?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 안 진다. 적용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지할 때도 같다. 면책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좀 면책 사유가 나와 그죠? 뭐 어쩔 때 예, 통지 또는 등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통지는 두 명 다 하는 거고 이렇게 합니다. 통지 원동기. 통지는 둘 다 해야 돼. 어떻게 양도인과 양수인. 등기는 뭐 한 사람 하면 돼. 양수인. 오케이 갑니다. 알았죠? 음.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 보세요. 영업이 양수인 대한 변제. 전조 제1항. 전조는 뭐야? 42조 소경. 즉 제1항. 상호를 수경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 이때도 뭐야? 주관적 의미의 영업? 아니죠.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죠. 인해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고, 채무자가 아까 을이야. 선의이고, 중과실 없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할 때는 그 효력이 있다. 별도의 양도인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입증 변제 감수한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제가 별도의 양도 이용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채권량도 없어야 함. 맞죠? 채권량도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채권량도 되는데 무슨 또 보여줄 필요 없잖아. 이해됐죠? 네, 좋아요. 41조, 42조, 43조, 그럼 44조, 채무인수 강고. 영업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걸 적용할 때는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 없잖아. 근데 영업으로 채무인수를 강고한 때에는, 아, 내가 이걸 안고 샀다 했을 때는 변제 책임이 있다. 알았죠? 네. 그래서 그 적용할 때는 또 예외적으로 채무인수 강고했을 때 책임이 있는 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영업 양도인 책임의 존속기간. 그럼 보세요.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 양수인이 42조의 제1항 상호 적용과 이게 책임진대잖아. 법정 책임. 예외도 있겠지만 1항 적용 책임. 그다음에 전조 규정 채무인수 책임지는 경우에 의해서 변제 책임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책임지는 경우 양도인의 재산된 채무는 갑에 대한 채무는 영업 양도 강구 후 2년이 소멸하면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럼 얘는 뭐야? 그럼 보세요. 중요한 얘기야, 지금.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적용하거나, 어떻게? 그거 봐봐봐. 어떻게? 채무인수 강구했을 때 책임을 져. 누구? 가백에. 그럼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니야. 영어 양도가 있은 날부터, 그 다음에 또 강구를 한 날부터, 그러니까 2년까지만 한다. 2년이 경과하면 사라진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예, 요거 꼭 기억합니다, 2년. 예. 그래서, 이 조문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칠 때 이 조문만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도 어떻게 해요? 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은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법 총론에 관한 중요한 내용까지 다 하고 이제 제2편의 이제 상행위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보는 범위까지 아마 중간고사가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제가 공지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알았죠? 음, 우리 그 상업 등기도 제가 이제 복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피드백을 물어보시면 제가 빨리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